네, 오프닝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희성 앵커가 꼽은 핫 이슈로 만들어가는 시간 이슈 잇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요. 전 세계적으로 중고차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또 이러한 중고차 가격의 급등을 이끌어가는 게 Z세대다 이런 해석이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월 달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중고차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 아니겠느냐 이렇게들 풀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5월 달에 이 중고차 가격이 4월에 비해서 6.1%가 올랐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6.7% 상승한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걸 두고 중고차 가격이 왜 올랐느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차 출고가 지연이 돼서 사람들이 중고차로 몰려갔고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 이때까지는 이렇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분석을 해봤더니 수요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좀 다른 게 있네? 뭔가 하고 봤더니 Z세대가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Z세대가 중고차를 많이 구입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난 겁니다. 네, 왜 Z세대가 중고차 구입에 적극적인 거죠? Z세대라고 하면 1990년대 중반부터 해가지고 2000년대 초반 뭐 대충 이렇게들 그렇죠. 얘기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Z세대들의 특징을 갖다가 규정을 지어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X세대. 금융위기 때 어려움에 처하는 걸 보고 자란 사람들이 꽤 많고 어릴 때긴 네. 하지만 그리고 또 이 Z세대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 대학교 등록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은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그렇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부자라도 부모가 자식한테 차 잘 안 사줍니다. 네. 결국 자기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네. 학자금 대출 치고 앉아 있죠. 그렇죠. 뭐 직장 구하기 쉽지 않죠. 이러니까 원래 Z세대들은 차를 잘 안 샀다 그럽니다. 이게 2004년치 통계하고 네. 2019년치 통계를 보면 2004년도에 차를 샀던 사람들은 밀레니얼 세대고 2019년도에 차를 사는 사람들은 Z세대인데 이걸 보면은 거의 3분의 2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60만 대 대 48만 대 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Z세대들은 차를 많이 안 사는 세대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무슨 변수가 있었는가 하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서 대중교통 타기가 꺼려지고 그리고 우버나 뭐 이런 차량 공유 시스템을 사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서 차를 사긴 사야 되겠는데 자기 주머니 사정도 그렇고 또 성향적으로 중고차를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Z세대는 어쨌든 간에 이 온라인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 물품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세대들한테 비해서 좀 적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강하고요. 그리고 또 이 내가 꼭 이 자동차가 내 거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용하는데 마음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네. 이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환경 문제 여기에 대해서 Z세대들이 강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무조건 신차를 사는 것보다 내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중고차를 사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Z세대가 중고차를 많이 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Z세대의 특성을 좀 고려를 한다. 그러면은 비대면 중고차 거래 앞으로 좀 유망하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건 자동차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겠죠. 우리나라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네. 하는 이 최근에 중고 물품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아마 이 부분하고도 연결을 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고 자동차 업체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카바나라는 회사인데 1분기 매출만 놓고 보면 네. 작년 대비해가지고 104%가 증가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지금 중고차 매매가 활기를 띠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비대면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중고차 시장에 가는 게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에서 결제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규제도 많고 아직 시장이 안 열려 있습니다만 K카 같은 경우에 그 비슷한 서비스를 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비대면 쪽에 시장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중고차에 관련한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좀 심각한 내용인데요. 생선쌀로 만든 냉동식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가 확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의 과학 콘텐츠 제작팀이라고 하는데 원민 마이크로라는 그런 팀이 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틱톡에 올린 겁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피쉬핑거라고 핑거피쉬라고 이 아마 손가락같이 생겼나 보죠. 그러니까 생선 살을 갖다가 튀긴 그런 냉동 생선을 튀긴 그런 제품인데 이걸 갖다가 이 팀들이 사다가 네. 아주 얇게 썰어가지고 그걸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는데 봤더니 미세 플라스틱이 적지 않게 아주 많이 있었던 걸로 저런. 네.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네, 지금 미세 플라스틱 알게 모르게 많이 섭취하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 그러면은 굉장히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미세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가요? 여성들 쓰는 세안제 중에 스크럽 네, 들어간 것들이 있죠. 있죠. 과거에는 이게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었고요. 치약 중에서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연마제로 사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1차 미세 플라스틱이라 그러고 2차 미세 플라스틱은 뭔가 하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이 자연에서 부딪히거나 풍화되거나 해가지고 잘게 쪼개져 가지고 5mm 이하로 가는 걸 갖다 미세 플라스틱이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얼마나 해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연구된 건 없습니다. 다만 네. 플라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비스페놀 A라든가 하는 유해 물질을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서 인체에다가 그런 어떤 성분들이 갖고 있는 해를 끼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이라든지 호르몬 계통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깜짝 놀랄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일주일 내지 한 달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섭취하는 양이 신용카드 한 장쯤 된다 그럽니다. 그런가요? 그만큼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많이 만연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회용 컵 쓰지 말자 네. 뭐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